공화당 의회가 마무리하고 있는 트럼프 감세 연장안에는 팁소득과 오버타임 등에 대한 노텍스 공약이 포함된 반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텍스는 제외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등 헬스케어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으며 뼈로 전이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초대형 감세 연장안을 마무리하며 국경봉쇄와 불법 이민 단속 요원 18,0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화 산업을 살려야 한다며 외국산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공화당 의회가 마무리하고 있는 트럼프 감세 연장안에는 팁소득과 오버타임 등에 대한 노텍스 공약을 2028년까지 4년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텍스는 제외된 법안이 연방 하원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납세자들에게 일괄 공제해주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개인 16,000달러, 부부 32,000달러로 올리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4,000달러 보너스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때보다 더 큰 규모의 2기 트럼프 감세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회가 5월과 6월 안에 최종 가결한 후에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초대형 감세 연장을 위한 첫 예산 조정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핵심 상임위원회인 예산위원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호 심야 표결에서 가결돼 이번 주 안에 하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Mr. Chair, on the vote, there were 17 ayes, 16 noes, and 4 present. The ayes have it. The motion's agreed to.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is ordered.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강경보수파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지난 금요일 표결에서는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16대 21로 부결되는 내용을 겪었다가 일요일 심야 표결에서는 이들이 당 지도부의 설득으로 기권표로 돌아서 찬성 17대 반대 16으로 가까스로 가결해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붙이게 됐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마무리하고 있는 트럼프 감세 조치 연장 법안에 따르면 올 연말 만료되는 2017년의 트럼프 1차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게 됩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 연장에만 10년간 4조 5천억 달러의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을 적용하면 3조 8천억 달러로 줄어들게 돼서 강경 매파들은 한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등 추가 예산 삭감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면서 트럼프 선거 공약이었던 노텍스 방안들도 대부분 포함시켰습니다. 팁 소득에 대한 노텍스, 오버타임 즉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노텍스 조치를 모두 포함시키되 트럼프 임기 말인 2028년까지 4년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할부 금융 시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식당과 미용실, 네일케어 등의 업종에서 16만 달러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을 덜 내려고 임금소득을 팁소득으로 속이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려고 아예 신청 자격을 막게 됩니다. 반면에 막대한 재원이 추가되기 때문인 듯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노텍스는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대신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4,000달러 더 적용하는 보너스 디덕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들이 공제받는 스탠다드 디덕션은 개인 16,000달러, 부부 32,000달러로 1,000달러 내지 2,000달러 올리기로 했는데 시니어들은 4,000달러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공화당 하원 안에서는 이와 함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현재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부모가 사회보장번호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가능하도록 제한하게 돼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 지원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에서 10년간 8천억 달러 이상 삭감하면서 수혜자들을 860만 명 줄이게 되고 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도 1,000억 달러 이상 줄이는 법안을 이번 주 하원에서 가결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회는 트럼프 감세 조치들을 연장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예산을 2조 달러 정도 삭감하는 법안을 5월과 6월에 가결시켜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5월 말 메모리얼데이 휴회 직전까지 가결할 트럼프 감세 연장과 연방 예산 삭감 법안의 세부 내역을 위원회별로 추진하고 본회의 표결에 붙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특히 1조 5천억 달러 내지 2조 달러나 절약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 등 헬스케어에서 주로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삭감은 저소득층 7,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에서만 10년간 7,15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 10년에 걸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86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추산했습니다. 한꺼번에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이용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라지는 수혜 자격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법 시행 초반에 대거 탈락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대폭 삭감하는 방법으로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넘는 경우 코페이먼트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거동이 가능한 육체에 자녀가 없는 성인들에게는 노동을 요구하게 되며 각 주에서 자격 여부를 정확하게 심사하게 됩니다. 공화당 하원안은 이와 함께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부 보조를 10년간 1,050억 달러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보조의 삭감은 곧바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를 인상시킬 것이란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대폭 삭감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 하원안보다 폭을 줄이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안에서 얼마나 조정될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82세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암이 뼈로까지 전이된 상태로 알려졌으며 다소 공격적인 형태이지만 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료진들은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사무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소변 이상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전립선에서 결절이 발견돼 정밀 검사 결과 암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뼈로 전이된 상태로 병세는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암세포의 악성도를 평가하는 글리슨 점수 10점 만점 기준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점수는 9점으로 가장 공격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암은 호르몬에 민감해 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담당 의사들과 함께 치료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X, 옛 트위터에 아내 질 바이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암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상처받은 곳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매튜 스미스 박사는 최근 몇십 년 사이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이성 전립선 암 환자도 4, 5년 정도 생존 기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병세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쾌유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슬픔과 함께 조 바이든의 빠르고 성공적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고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각각 SNS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암과의 전쟁을 천명하고 암 문샷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는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보 바이든을 잃은 개인적 아픔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전립선 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고령과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끝까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수년간 병세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초대형 감세 연장안을 마무리하며 국경 봉쇄와 불법 이민 단속 요원 18,000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를 지속하기 위해 국경 순찰대 3,000명을 더 늘리고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 심사관들은 5,000명 증원키로 있으며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스 요원들은 10,000명 증강키로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이 초대형 감세 연장안에 국경 봉쇄와 이민 단속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1,750억 달러의 예산을 포함시켜 사실상 확정하고 있습니다. 1,750억 달러의 예산은 한 해 96억 달러인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예산보다 근 20배나 급증시키는 겁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1,750억 달러의 예산으로 국경 봉쇄와 이민 단속을 한창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증강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내부에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을 10,000명이나 대폭 증원키로 했습니다. 현재 아이스 전체 직원은 21,000명이지만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나서 있는 ERO 요원들은 6,100명에 불과하므로 이민 단속 요원들을 집중 증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요원으로 국가방위군 2만 명이나 동원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아이스 요원들을 새로 채용해 훈련시켜 다른 인력들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경 봉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국경 순찰대는 3,000명, 입국 심사관을 비롯한 CBP 관리들은 5,000명을 증원키로 했습니다. 현재 국경 순찰대는 22,000명, CBP 관리들은 6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국경 체포자들이 95%나 급감했으나 이러한 국경 봉쇄 효과를 계속 유지하도록 순찰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항과 육로 입국장에서 입국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인신매매와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 CBP 요원들도 대폭 충원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셋째, 체포하는 불법 체류자들이나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이민 구치 시설을 현행 4만 개에서 10만 개 침상으로 2배 이상 확충키로 하고 450억 달러나 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이민 구치 시설의 수용 능력은 4만 1,000명인데 4만 9,000명까지 수용하고 있어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공화당은 465억 달러를 투입해 미완성된 국경장벽 건설을 매듭짓고 첨단 감시장치들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영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보호주의적이고 실익이 적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기반인 헐리우드 종사자들을 공화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 영화 산업이 매우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며 외국의 조직적인 공세로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시 미국에서 영화가 제작되길 바란다며 외국산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 최대 영화 수출국입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해외 관객의 사랑을 받으며 미국 소프트 파워의 상징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산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필요 없는 보호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헐리우드는 노조가 강한 전통적 민주당 지지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중산층 영화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실제 2023년 헐리우드 대파업은 AI의 확산과 저임금 외국 제작 환경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현장 인력의 수요를 줄이고 특수 효과나 필터는 분장사나 테크니션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산층 콘텐츠 종사자들의 정치 성향까지 흔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산업은 미국 대기업 가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지만 AI 등 기술 변화로 고용 기반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틈을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 기반인 문화산업 종사자들을 공화당 지지층으로 흡수하려는 전략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도 영화산업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산업은 미국 경제의 핵심 축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국제 경쟁 속에서 고용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단순한 보호 무역 조치일지 실제로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낼 묘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